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해피랑 가족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시간 잘 보내고 계시죠? 제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까? 사실은 짬 날 때마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우연히 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빵을 이렇게 커팅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나눠줄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왜 빵이 왜 김밥이고 빵이고 왜 모서리가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생선이고 뭐고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딱 주 내놓고 이렇게 선택하라고 했을 때 우연히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 마음이 저부터도 제일 가운데 막 예를 들어서 수박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빨갛고 맛있는 거 제일 색깔도 좋고 구미가 땡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저도 정말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오늘 조금 어 쇼크한 게 있었어요. 다 그렇게 하는데 아직도 빵이 이렇게 가운데 토막이 도톰하고 보기 좋고 맛있잖아요, 오히려 가에 메마른 것보다. 근데 이렇게 "하나씩 골라 가세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제일 작고 끝에 있는 거를 딱 고르는 거예요. 순간 다시 그분을 이렇게 쳐다봐 주면서 내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나? 그냥 서로 좋은 것만 가져가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그동안 행복했었나?'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쪼끔 양보하고 좀 잘하고 싶고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행복한 걸 쪼끔씩 지금 알아가고 있는 찰나에 그 모습을 보고 딱 그 한 분만 그랬어요. 그 한 분이 딱 그걸 하고 다 가운데 거 짚고 인제 마지막에 부스러기만 남잖아요. 그걸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 같으면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늘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딱 그 가장 보잘것없고 맛없어 보이고 메말른 것을 딱 골랐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정말 어르신 겸손이 묻어나십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제일 작은 거 고르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인제 그러고 울컥했어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기쁜 거 있죠. 그분이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내가 작은 거 이상한 거 맛없는 걸 골랐을 때 누군가는 또 좋은 거를 가져가게 되잖아요, 내가 먼저 그걸 선택하고 나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내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 깨닫고 나도 정말 순간순간이라도 왜 사람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욕심이 생기면 이게 짚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을 생각하기로 했어요. 늘 내가 작은 거, 못생긴 거, 맛없어 보이는 거, 메마른 거 이거를 고르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떤 이렇게 정보를 많이 줘도요. 여러분들이 각자 이렇게 깨닫는 바가 틀리잖아요. 생각하는 바가 틀리고.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우리가 사는 게 인생의 목표고 행복하게 살다 죽는 건데 어떤 게 행복한 길인가 정말 '내가 정말 이 일을 잘하고 있는 건가.' 사실은 늘 마음의 갈등이 있어요. 또 오늘 할 주제가 이게 항상 매일 주제가 이렇게 비슷비슷하지만 내가 어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줬을 때 항상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각자 선택할 때 최상의 것과 내가 최하 바닥으로 갔을 때 어느 걸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정말 이렇게 어떤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깨달음이 있이 선택을 해야만 후회가 없거든요. 그냥 남이 가니까 남의 나라가 좋아 보이니까 남의 세상이 남들이 가서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걸 보고서 잘못 선택했다가는 현재 여기서도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진짜 여러 가지로 오늘 이렇게 깨닫는 마음도 참 행복했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목매고 기다리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제 대답을. 근데 사실은 제가 너무 안타까운 대답을 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빨리 답을 해 줘야 되겠다. 시간을 끌려서도 안 되고 괜히 희망을 너무 줘서도 내가 감당이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돈이 너무 없거나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거나 그러면은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힘들지 그 영주권을 받기까지 어떤 고난이 있을지 너무 알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고 이걸 깊이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울컥울컥해요. 아우 마음이 그래요 사실은 제가. 근데 어쨌든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주제에서 보셨다시피 "50대 이후에 유학 이민 가면 무모한 것이냐. 너무 늦었냐. 정말 가능성이 없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볼 때가 제가 사실은 저도 지금 나이 50대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몸을 보고 제 현실을 봐도 '이 몸을 가지고 어디 가서 새롭게 도전하면은 과연 될까?'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하면서 하기 때문에 마음이 참 찹찹해요. 그런데 인제 이분들 지금 내년에 50 되시는 분들 뭐 50대 초반, 50대 중반 뭐 60이 다 되시는 분 막 계속 메일이 계속 막 이렇게 밀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인제 정말로 50대 초반부터 근데 사실은 이 영상은요 30-40 대가 정말 보셔야 돼요. 왜냐 30-40대 안 보면 이렇게 50대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몇 분이 오셨는데 그중에서 딱 두 케이스만 얘기를 하면은 대충 다들 감을 잡고 결정을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한 분은 한 12년 전인가 그 캐나다 소도시에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아는 지인이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분이 몸이 너무 아파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놓쳤대요. 근데 혼자서 하려니까 도저히 감당도 안 되고 몸이 약해서 못 했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약하고 몸이 아프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게 인제 미련이 생기고 그래서 아이가 인제 다 커서 큰아이를 인제 이렇게 밴쿠버 쪽으로 유학을 이렇게 지금 보낸 상태라 나도 본인도 이렇게 너무너무 옛날부터 공부를 하고 싶고 유학을 가고 싶고 애 다 키웠으니까 인제 뭘 못하겠냐. 홀가분하게 가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내가 가서 유학하고 이민까지 도전이 가능하겠냐.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조언이라도 해 달라. 이런 말씀하셨고요. 또 한 분은 이분도 50대 초반이세요. 작년까지 사업을 잘하시고 다 정리를 하셨답니다. 한 20년 넘게 하신 사업을 대단하세요. 한 업종을 20년 넘게 하셨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 한 7 년을 해 가지고 아주 지치고 질려 가지고 포기했는데 정말 대단하시고 장하세요. 그래서 한 분은 이렇게 사업을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인제 계속 이민에 관심이 갔다 보니까 기술 지금은 채우라 그래서 뭐 빵, 목수, 바리스타까지 막 공부를 하시고 이제 기술을 배우는데 이게 꼭 자격이 있어야만 되냐. 아 자격이 있으면 당연히 좋지요. 근데 없어도 기술이 먼저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한 온몸만 파고 세상이 넓다는 걸 모르고 사업체에 매달려서 그렇게 일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한심스럽고 인제 돌아보니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 버렸다.' 너무 속상하고 미련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캐나다 가면은 식당 아니라 무슨 일 무슨 유권주가 아니라 그 험한 지역이라도 가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런 각오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열심히 사업이든 직장이든 열심히 하시다가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쯤 가면은 사실은 우리 엄마들은 해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고 싶었던 거 뭔가 새롭게 공부하고 싶었던 거 도전하고 싶었던 것이 서서히 일어날 시간이에요 이때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정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으신 분과 옛날부터 유학을 가고 싶고 캐나다에 오고 싶었는데 여차여차해서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남편도 허락하고 쪼끔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원실 속에 있는 분 같아요. 이렇게 그런 분들은 뭐 몸도 좀 약하고 혼자서는 어디 가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밋밋밋밋하다가 근데 마음과 정신은 늘 뭔가를 도전하고 싶고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 50대 40대 후반 60 대요. 이런 꿈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저는요 정말 멋있고 대단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요 정신이 뭔가에 미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뭔가에 미쳐야 살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식에 미쳐 살지 않았나요? 젊었을 때는 애인한테 미쳐 살고 그 자식한테 미쳐 살았어. 그런데 이 자식이 인제 떠나갈 준비하고서 나가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뭘 바라보고 뭐에 미쳐요? 이거요. 이거 공부하고 이민이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도전과 공부하는 거 어떤 일에 미치는 거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잘못 미치면은 이거 미치는 거예요 정말. 예를 들어서 쇼핑에 미쳤다든가 막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쏘다니면서 그냥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말만 들은 말공장하는 나이로 변한다든가 또 뭐 한국에 뭐 묻지마 관광도 있고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옛날에 뭐 있던데 뭐 나이트 클럽 가서 뭐 이렇게 나이 먹어서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막 있다 그러는데 이게요 좋은 곳에 미쳐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포커스 갖고 죽기 살기로 올라 그러고 미친 사람들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왜냐 이렇게 미치는 거는 결과가 어쨌든 간에 절대 후회스러운 결과는 안 나옵니다. 사람이요 저도 한가할 때 있어 보지만 한가할 때는요 아주 안 좋은 곳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이 50 넘고 60 넘으면요 뭔가 새로운 도전하고 공부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예 그냥 입만 나불거리고 그냥 쪼금 살았답시고 그냥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정말 내가 봐도 내 자신을 봐도 한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잘 선택하셨어요. 하셨는데 인제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좋은 일을 한다 그래도요. 최상의 것과 최하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다행히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나이에 가서 안 되면 뭐라도 하리.' 이런 단단한 각오가 계신데 그전에 먼저 가장 먼저 이게 나이 드신 분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 몸이에요. 내가 체력적으로 외국에 가서 전혀 낯선 곳에 가서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되는데 일단 영어 배우는 것도 안 들어가고 환경도 배우는 거 잘 안 돌아가거든요. 이거를 내가 얼마나 잘 느긋하게 견디면서 적응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다음에 체력은 정말 중요해요. 저도 지금 일하고 있지만 일 주일에 한 서너 번밖에 못 해요. 일 주일 내내 하면요 쓰러져요, 쓰러져 거의. 제가 손에 관절도 있고요. 무릎 관절도 있고요.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요. 그래서 맨날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오십견도 와 가지고 이거 미는 것도 하고요. 뛰는 거는 왜 하냐면 전신 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아령 들기도 제가 합니다 사실은. 왜요? 물건 드는 것도 힘이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50될 때까지 앞만 보고 일만 하고 죽으라고 애새끼들 키우느라고 아주 미쳐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단 한 번도 내 몸을 돌보고 산 적이 없어 내가 돌아봐도. 참 바보 같고 한심해요 제 자신을 봐도. 저는 그거에 한심한 거야. 그래서 50 넘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인제 마음도 아이들한테는 거의 떠나갔어요 제가. 왜냐 내가 비워야 돼요. 그리고 정말 손님처럼 가끔 재밌게 이렇게 해야지 매일매일 간섭하고 그러면 서로 피가 마릅니다. 제가 살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내 체력이 지금 어떤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고 제가 그래서 돈 안 들이고 시간 별로 안 드는 해피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하다가 우리 해피 패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패밀리 되려면 해피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숙제를 한 가지씩 자꾸 줄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저랑 다 같이 잘 살게. 아니 나도 보람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잘 사는 모습을 봐야 보람이 있지. 그리고 신나잖아요. 주변에 건강하고 재밌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신나게 살면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체력을 먼저 테스트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50대 정도 되면 애 다 키웠고 경제적으로 다 어느 정도는 내가 좀 까먹어도 되고 좀 서서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애들 더 이상 그렇게까지 뒷바라지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악착같이 뒷바라지 하려고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인제 본인들의 선택인데 가급적이면 저는 쪼끔 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체력도 남아 있고 나를 위해서 뭔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50대 나 애들 다 키웠잖아요 인제. 사실은 얼마든지 도전 가능합니다. 단 내 체력이 먼저 돼야 되고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새로운 곳에 맞닥뜨려져 가지고 개무시를 당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져도 웃고 해피하게 '아 내가 그걸 몰랐었구나.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캐나다에 가니까 내가 이렇게 참 한심한 사람이었구나.' 이거 느끼셔야 돼.
한국에서는 그래도 내가 잘나고 내가 사업하고 나 혼자 내 맘대로 다 하고 큰 소리 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말도 못해. 당하기만 해. 애들한테 소리 들어. 이웃한테 소리 들어. 아주 삶의 초과가 돼요 정말. 근데 그런 경우에 내가 '아 배워야지. 아 그럼. 아 내가 옛날에 모든 걸 다 놓고 새로운 걸 배워야지.' 이러면서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새로운 문화, 관습, 법, 질서, 예의 범절 같은 거를 새로 배울 때 기쁘게 사랑하면서 '아 이거 좋은가 보구나. 정말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준비는 됐어요. 그다음에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돈 가지고 유학은 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는 다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유학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는 여러분 내가 늘 강조했지만 요즘 내가 영어를 별로 얘기 안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영어는 미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영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지금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와서 영어 공부부터 시작해서 전문 칼리지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저것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적성에 맞는 거 하지 말고 이민 온다면서요. 이민 오려면 내 적성 다 버려야 돼요. 적성 찾고 학력 찾고 이러면은 여기서 안 된다니까. 아니 되더라도 5년 10년 걸릴 줄 몰라. 나도 장담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 여기 캐나다에서는 헬스케어 그리고 차일드케어 이 두 가지가 가장 지금 딸린다니깐요. 됐으면 이 두 군데에서 선택해서 지금은 하세요. 나중에 이것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묻지 마시고 그걸로 인해서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내가 공부를 했어. 근데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인제. 아 그리고 워크 퍼밋이 1년 졸업하면 1년 준다니까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됐으면 2년 하세요. 1년 반이나 2년 하시고 넉넉 잡고 3년 워크 비자 받고 아예 이렇게 픽스를 하세요. 보니까 악착같이 하면은 1년 만에 될 수가 있는데 그 짧은 기간에 우왕좌가 더 놓치는 분도 계시고 정말 또 그냥 이게 상황을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놓치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 나야 뭐 아니까 무조건 1년 만에 죽기 살기로 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2 년짜리 하세요. 1년 반, 2년 하면은 2년, 3년 나온다면서요. 이거 그렇게 하시고 인제 졸업을 했어. 근데 취업을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취업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나이 많으시니까. 나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면접 볼 때 빠릿빠릿 못하고 저기 하면 좀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제발 시골로 가라는 거야 시골로. 시골로 가면 따질 게 없어. 사람 없으니까 무조건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50대 이후는 무조건 시골로 가야 됩니다.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거는. 가셔야 되고 그래서 인제 취직을 알아보는데 취직이 됐어. 취직만 되면 사실은 여러분 영주권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지방에 연방이 아닙니다. 지방 소도시에 갈수록 나이 같은 게 별로 상관이 없고요. 취직하고 여기서 칼집 나면 그 플러스 점수 때문이라도 거의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시골로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념할 거는 취직도 됐어. 근데 정말 영주권 진행은 나라에서 마지막 승인을 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회사에서 나를 필요로 해서 썼어. 그래서 잘하고 있어. 근데 나라에서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민법이 밝혀서 나라에서 안 줄 수도. 이 각오까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했을 거예요. 최상의 것과 잘 돼서 열심히 했어. 최바닥에서 안 될 확률까지도 생각하시고 오시라는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50대 막말로 뭔가 도전하고 싶잖아요. 뭔가 해 보고 싶잖아요. 여기서 영어 공부도 했어. 도전해서 취직도 해 봤어. 그리고 영주권을 진행해야 되는데 영주권이 안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이게 5년 걸릴지 10년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이 사람들 이 나라에서 영주권을 진행을 안 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여기 회사에 여기 어떤 병원에 내가 일하러 있기 때문에 일손이 모자라면 나를 자를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리고 쉽게 못 자릅니다 일단. 워크 비자는 이 회사에서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워크 비자로 5년 10년 일할 수는 있어요. 회사가 나를 스폰만 하면. 영주권 상관없어. 워크 비자로 일만 하면 사실 헬스케어도 되고 베네핏도 되고 거의 다 되긴 돼요. 근데 마음이 그렇죠. 그니까 그것까지도 감안하시고 도전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나도 장담을 못 합니다. 왜냐면 하도 이게 이민법이 바뀐다고 그러고 뭐 이런저런 말 많으니까 나도 정말 사실 겁나요. 괜히 이게 말 잘못했다가 다 나한테 원망하고 나한테 다 달려오면 어떡해. "너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될 것도 예상하면서 도전하는 건 오케이. 저 같으면 경제적 여유가 있고 어쨌든 와서 유학하고 나서 취직은 할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막말로 그 분야로 취직이 만약에 안 된다.
언어가 영 정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안 된다. 그러면 식당 들어가실 거라며요. 마트나 식당이나 허드렛 일은 무지 많아요. 어디 가나 대도시 가도 있습니다. 단 요즘 대도시도요 식당에 계시는 분들 영주권 못 받아요. 왜? 영어 점수 때문에. 미장원 기술, 어떤 기술 뭐 마트에 계신 분도 그러고요. 호텔에 계신 분도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신 40-50 대들이 있죠 거의. 젊은 애들은 영어 팡팡 들어서 결국 따내요. 근데 우리 40-50 대분 여기 계신 분 현재 마트나 식당 이런 계신 분들 지금 영주권 못 받고 있어요. 지금 계속 정부에서 영어 점수 내리길 기다리고 있어요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기회를 갖고 도전을 하셨으면은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 그리고 취업하면 더 좋고 영주권 받으면 더 좋고 어쨌든 '죽어도 해 보고 싶다. 할 자신이 있다. 뭐라도 할 자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곳에 미치는 것보다 공부에 미치는 게 나아요. 일에 미치는 게 낫고. 그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50 대, 60대 유하고 이민 무모하냐? 그거는 저는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여러분이 하기에 달렸어요. 내 체력 전공 꼭 할 것, 내 정신적 마음적 여유 꼭 체크할 것, 그리고 애국이 오면 절대로 급하게 서두른다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느긋해야 되고 일은 열심히 해야 되고 마음과 모든 거를 정화시키고 정말 유치원생처럼 모든 걸 새롭게 기초부터 시작한다고 다짐을 하시고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제 유튜브 전에 안 본 것도 많이 보시고 그러면 이게 여기 현실이 쫙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많이 올렸잖아요. 지금 한 150 개, 200개 안 됐나 모르겠네요. 인제 저 세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인제 여름 방학에 가지고 좀 몇 분이 또 여기 오셔 가지고 제가 내일부터 계속 또 그분들 만나고 미팅하면서 또 이렇게 바빠지면 또 영상 또 못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언제든지 계속 인제 공부하시면서 여쭤보실 거 여쭤보시고 그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여기 공부하면서 최신 또 뉴스 있으면 또 알려 드리고 열심히 저도 나름대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 해피런 하시고 건강하시고 체력 길러 오세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또 봬요.